오늘은 올가노이드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과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마지막 Q&A 세션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템셀 테크놀로지는 혈액병리 의사인 닥터 알렌 이브스에 의해 1993년 설립되었고 헤드오피스는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하며 현재 1,500명 이상의 직원이 캐나다, 미국, 유럽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94년부터 BMS와 대리점 협약을 통해 영업망 형성 및 국내 시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고객 및 연구자들에게 테크 서포트, 세미나, 워크샵 등 더욱 적극적인 기술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7년 한국 사무소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스템셀 테크놀로지는 다양한 줄기세포, 올가노이드, 이뮨셀 배양을 위한 미디어, 셀 세퍼레이션 프로덕트, 프라이머리 셀 등을 생산 및 공급하고 있으며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루리포텐트 스템셀을 비롯한 다양한 줄기세포, 올가노이드, 이뮨셀 등이 스템셀 테크놀로지의 주요 관심 연구 영역입니다. 오늘은 올가노이드에 대한 기본 개념, 최근 배양 트렌드, 올가노이드를 이용하여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가노이드가 무엇인지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가노이드는 장기를 뜻하는 올간과 유사함을 뜻하는 전미사 오이드가 합쳐진 말이며 스템셀 또는 올간 프로제니터로부터 발생되고 인비보에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조직화되는 올간 스페시픽 셀의 집합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단순한 싱글 캐릭터로 구성된 모노레이어 셀, 스피어 또는 스페로이드에 비해 올가노이드는 훨씬 더 복잡한 구조와 기능을 가집니다. 최근 하이 임팩트 저널의 커버 페이지를 올가노이드가 장식하고 있고 네이처 메소드에서 2018년 1월에 발표한 메소드 오브 더 이어 2017이 올가노이드였습니다. 이는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 영역에 올가노이드가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하며 펀메드 검색창에 올가노이드라는 키워드를 입력 후 검색하면 오른쪽에 보이는 결과처럼 2009년 한스클레버 그룹에서 마우스 인테스트널 올가노이드 관련 결과를 발표한 이후 퍼블리케이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가노이드, 즉 3D 배양체의 연구에 대하여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1907년 바다 생명체인 해면체 스폰지셀의 셀프 올가나이징에 의한 재생, 양서류 신장 및 칙 엠브리오를 디소시에이션한 후 리어그리게이션을 확인, 플루리포텐트 스템셀 개발 및 배양 방법 구축 등 모두가 현재의 올가노이드 배양에 대한 기초가 되었으며 해당 시기 올가노이드로 명명하지는 않았지만 2008년 요시키 사사이가 마우스 ES셀로부터 3D 세레브럴 콜텍스 티슈를 만들어내고 한스 클레버 그룹에서 마우스 인테스티널 크립트로부터 올가노이드를 제너레이션을 해낸 이후 브레인, 키드니 등 올가노이드 관련 연구는 엄청난 속도를 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가노이드는 한스 클레버 및 당시 포스닥으로 있던 현재 일본 게이오 대학의 토시로 사토에 의해 재명명되었습니다. 한스 클레버는 이미 1900년대 후반부터 인테스틴을 구성하는 셀 및 올간 디벨롭먼트와 관련된 셀에 대한 연구를 집중하였고 LGR5라고 하는 스템셀에 의한 올가노이드 제너레이션에 성공하였으며 이 결과를 2009년에 발표하게 됩니다. 만들어진 올가노이드는 엔테로사이트, 고블렛셀, 페너스셀, 엔테로엔도크라인 셀 등 인테스틴을 구성하는 중요한 세포들이 모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스 클레버 그룹은 인테스티널 올가노이드의 올가노제네시스의 중요한 인자는 본 슬라이드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인테스티널 크립트에서의 니시셀인 페네스셀러부터 강한 윈트 및 EGF 시그널을 받고 본 몰포제네틱 프로틴에 의한 이니비션에 의해서 스템리스가 유지되면서도 일부 올간 스페시픽 디퍼런시에이션이 발생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가노이드에 대한 개념은 한스 클레버 및 초기 연구자들에 의해 정립되었습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자면 올가노이드는 인비트로 상에서 만들어지는 축소되고 단순화된 상태의 3D 집합체이며 이는 매우 작은 해부학적 구조를 보이고 스템셀로부터 만들어져야 하며 인비트로 상에서 셀프 올가나이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셀프 리뉴얼 및 디퍼런시에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인비트로 상에서 스템셀,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 그로스 팩터가 있다면 올가노이드를 생성해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올가노이드 연구 및 개발에 의해 인비보에서 가능했던 실험이 인비트로 상에서 분석이 가능해졌고 티슈 유래에 유전적으로 정상적인 어덜트 스템셀의 롱텀 컬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는 많은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에 올가노이드를 빨리 적용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가노이드는 프라이머리 엑소비버 컬처를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이모탈라이즈드 셀라인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동물 실험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으로부터 얻어낸 소중한 바이옵시 샘플을 안정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고 뱅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스 클레버를 비롯한 많은 초기 올가노이드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티슈 드라이브드 유래 올가노이드 및 휴먼 플루리포텐트 스템셀을 이용하여 리니지 스페시픽 디퍼런시에이션에 의한 올가노이드 제너레이션이 발표 및 정립되었고 저희 스템셀 테크놀로지는 허브, 인바, 신시내티 칠드런스 호스피털,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와 같은 올가노이드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키 오피니언 리더로부터 올가노이드 배양 방법 및 미디어 조성에 대한 라이센스를 취득하여 연구자들이 퍼블리시드 포뮬라를 준비하여 자신의 실험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가노이드 제너레이션을 하기 위한 방법과 실제 올간의 환경과 좀 더 비슷하게 만들기 위한 현재의 배양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가노이드를 제너레이션하는 방법은 조직에 존재하는 어덜트 스템셀을 이용하는 방법과 플루리포텐트 스템셀을 이용하는 방법 등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초기 많이 연구되었던 게스트로인테스티널 올가노이드의 경우 올가노제네시스의 필수적인 어덜트 스템셀이 존재하여 올가노이드 제작이 비교적 용이하였지만 구조가 복잡하거나 어덜트 스템셀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은 브레인, 키드니 등은 HPSC로부터 리니지 스페시픽 디퍼런시에이션을 유도하는 것이 현재의 기술입니다. 저희 스템셀 테크놀로지는 사람의 조직 내 어덜트 스템셀을 이용하는 인테스티널, 콜로닉, 헤파틱, 팬크레아틱, 에어웨이 올가노이드 미디어와 세종의 프로즌 올가노이드를 생산 및 공급하고 있으며 HPSC 드라이브드 올가노이드 디퍼런시에이션 방법을 이용하는 브레인, 인테스틴, 키드니, 렁, 블러드 베슬, 스토머크 관련 제품들이 있습니다. 제품에 관련해서는 제 세션 이후 BMS의 함수경 과장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덜트 스템셀 드라이브드 올가노이드 제너레이션에 대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올간으로부터 스템셀이 존재하는 부분을 엔자임 또는 미케니컬 프로세스를 통해 분리해내고 이를 매트릭스에 넣어 배양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올가노이드는 일반적으로 프로제니터 올가노이드이며 패세징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개 이 경우 반구 형태의 매트릭스 돔을 이용하여 배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게스트로인테스티널 트랙의 올가노이드는 경우에 따라 10%로 희석된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서스펜션 컬처도 가능합니다. 이후 목적에 따라 디퍼런시에이션 과정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에어웨이 티슈와 같이 스템셀 성격을 띠는 베이살셀을 이용하여 3D 형태로 3D 형태의 올가노이드로 확립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디퍼런시에이션을 완료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가노이드 내의 스템셀이 존재하지 않아 앞서 설명드린 게스트로인테스티널 올가노이드와 달리 패세징이 불가능합니다. HPSC 드라이브드 올가노이드의 경우 HPSC를 이용하여 엠브리오드 바디 또는 어그리게이트 등을 전용 플레이트 또는 96웰 플레이트를 이용하여 생성 후 각각의 리니지 스페시픽한 인덕션을 하게 됩니다. 또는 일부의 올가노이드 제너레이션에서는 그러니까 클럼프 상태로 시딩한 후 인덕션 과정에서 발생되는 버딩 스트럭처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각각의 올가노이드에 따라서 전체 소요되는 시간은 제각각이지만 대개의 경우 expansion, differentiation, maturation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실험에 사용할 올가노이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엔도더멀 리니지의 인테스티널 또는 게스트릭 올가노이드의 경우 머추레이션 과정에서 제한적으로 패세징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대개의 HPSC 디라이브드 올가노이드는 인덕션 이후의 과정에서 정지시키거나 올가노이드 형성 이후 패세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짧게는 2에서 3주, 길게는 1년 이상 롱텀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시르벌 올가노이드, 브레인 리전 스페시픽 올가노이드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로제니터 올가노이드는 실제 올간을 미믹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패세징이 가능한 프로제니터 올가노이드의 경우 스템리스가 있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롱텀 익스펜전 및 바이오 뱅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상태의 올가노이드 같은 경우 실제 올간의 환경을 미믹하는 데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디퍼런시에이션 과정을 추가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퍼런시에이션 후에는 더 이상 패세징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의 올가노이드의 경우 기능적으로 좀 더 머추어한 상태이며 실제 올간의 환경과 좀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향후 실험 결과의 정확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예를 들어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인테스티널 올가노이드의 경우 프로제니터 상태에서는 LGR5, 페나스셀, 엔테로사이트와 같은 올가노제네시스에 관련된 세포들이 주를 이루지만 디퍼런시에이티드 올가노이드에서는 거블렛셀, 엔테로 엔도크라인 셀과 같은 디퍼런시에이션 된 셀들의 비율이 증가되어 있어 실제 올간 내의 환경과 더 비슷한 형태를 보입니다. 리버 또한 프로제니터 상태에서는 알부민 시크레이션이 되지 않고 헤파틱 마커의 익스프레션보다는 스템셀 또는 덕털 마커의 익스프레션이 더 강하게 나타남을 qPCR 어레이 또는 이뮤노 사이토케미스트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디퍼런시에이션 이외에도 실제 올간에서의 상황과 비슷하게 만들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많은 노력과 결과들이 있는데 이 슬라이드에서부터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드릴 방법은 3D로 형성되어 있는 올가노이드를 디소시에이션하여 2D 상태로 배양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2D 디퍼런시에이션의 경우
리니지 스페시픽하게 형성되는 제한된 셀 타입들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3D 상태의 프로제니터 올가노이드를 디소시에이션하고 이후 2D 상태로 다시 배양을 하게 되면 다양하고 더 많은 디퍼런시에이티드 셀 타입들로 구성시킬 수 있으며 이는 실제 올가닉 환경과 더 비슷하고 또한 이뮨셀과의 코컬처, 바이러스 인펙션 등 제3의 조건을 추가하는 데 있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인테스틴, 에어웨이의 경우 villi, 실리아 등이 형성되어 있어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그 구조를 재현하기 쉽지 않은데 에어 리퀴드 인터페이스, 즉 LI 방법을 이용하여 디퍼런시에이션 하면 아래 이미지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더 두껍고 디퍼런시에이티드 셀들이 확실하게 형성된 레이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발전된 방법으로는 대개 올가노이드가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 내에서 형성되는 경우 폴라리티에 의해 베이설 부위가 바깥쪽으로 형성되어 있어 드럭, 면역세포, 세포 유래 물질들에 대한 실험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는데 ECM 제거에 의한 에피컬 아웃 또는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올가노이드를 제너레이션 하게 되면 베이설 부위가 안쪽으로 형성되게 되고 에피칼 레이어가 바깥쪽으로 형성되면서 외래 물질 또한 또는 세포에 대한 올가노이드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실험 설계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테스티널, 가스트릭, 에어웨이 올가노이드 등의 적용이 가능한 방법이며 이 기술은 저희 스템셀 테크놀로지 웹사이트에 공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올가노이드를 이용해서 다양한 코컬처 방법을 적용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머추어드 뉴럴셀과 마이크로글리아를 함께 배양하여 뉴로 인플라메이션 모델을 만들었다면 현재는 브레인 올가노이드 및 HPSC로부터 분화된 마이크로글리아를 코컬처하여 좀 더 발전된 모델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은 세레브럴 올가노이드와 마우스 머슬을 코컬처한 것인데 브레인에서 근육의 역할을 평가할 수 있는 올가노이드를 만들 수 있으며 이 경우 모터 뉴런 및 척추 손상 등의 질환 연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개 2가지 이상의 세포를 동시에 배양하는 것을 코컬처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올가노이드들끼리 결합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연구자들이 어셈블로이드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어셈블로이드의 한 예인데 일반적으로 뉴로인플라메이션 모델에서 올가노이드의 마이크로글리아를 함께 배양하면 코컬처라고 할 수 있는데 노설 포어브레인 올가노이드와 마이크로글리아가 코컬처된 올가노이드를 벤트럴 포어브레인 올가노이드와 결합시키는 과정을 거치면 이는 어셈블로이드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어셈블로이드에서는 두 올가노이드가 결합하면서 발생된 인터뉴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어셈블로이드는 서로 다른 올가노이드들끼리 결합이 이루어질 때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올가노이드보다 더 복잡한 구조 및 실제 올간에 더 가까운 모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가노이드를 이용하여 과연 어떤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고 본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세포 영역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말할 때 항상 베이징 리서치, 트랜슬레이셔널 리서치, 드럭 스크리닝 등을 말씀드리곤 하는데 올가노이드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줄기세포 또는 일반 세포 배양에서보다 더 복잡한 구조와 기능을 갖기 때문에 각 연구의 정확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organ development, 질병에 관련된 연구, 실제 치료에 사용될 올가노이드에 대한 연구, 신약에 대한 평가 등 모두 올가노이드 영역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신체가 다양한 장기 및 요소들에 의해 구성되는 만큼 이를 올가노이드 또는 어셈블로이드만으로 모두 평가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올간 오너집 등 디바이스에 대한 연구 및 올가노이드 배양을 하기 위한 매트릭스 등에 대한 연구도 바이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몇 가지 예를 들어 올가노이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틱 파이브로시스의 경우 40CF, CFTR 프로틴에 의해 발생되며 셀의 아이온 채널에 영향을 미치고 셀월을 통해 설트와 워터의 이동을 방해하게 됩니다. 폐가 두꺼워지는 것은 물론 스티키 뮤커스를 유발하여 이후 박테리아 증식을 용이하게 합니다. 유아기에 흉부 감염, 기침, 천명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이는 장에서도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설사, 장 폐색 및 같은 연령의 아이에서는 부족한 체중 증가를 보이기도 합니다. 더하여 이 증상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당뇨 및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시스틱 파이브로시스 환자의 경우 노년까지 생존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뮤테이션이 확인된 환자의 조직으로부터 유래된 올가노이드를 만들고 크리스퍼 캐스9과 같은 진 에디팅 기법으로 진 커렉션을 통한 세포의 기능 회복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CFTR 뮤테이션은 코카시안계에서 주로 발생되는 변이로 오리지널 아시안계에서는 발생되지 않지만 초기 유럽 및 미국에서 올가노이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 CFTR 뮤테이션에 의한 시스틱 파이브로시스가 올가노이드의 디지즈 모델로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지는 내용은 올가노이드를 이용한 첫 번째 임상 적용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파비안이라는 소년이었고 2015년 당시 18살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희귀한 시스틱 파이브로시스 관련 뮤테이션을 가지고 있었으며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되었던 약제인 칼리데코에 대해 치료 효과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는 즉각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으며 폐 기능은 30% 이하로 떨어진 상태여서 렁 트랜스플란테이션까지 고려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의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으며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어떠한 임상 테스트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파비안의 소장으로부터 조직을 얻어내어 올가노이드를 만들고 다양한 약물에 대한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후 최종 선택된 약물을 투여하였고 투여한 지 4시간 이후부터 매우 많은 슬라임이 렁으로부터 배출되었습니다. 아이온 채널이 열림으로써 수년간 지속되어 오던 스티키 뮤커스가 그의 렁과 겉에서 장으로부터 제거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어 이 시도가 최초의 올가노이드를 임상에 적용한 성공적인 케이스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상인과 암 환자로부터 얻어진 티슈를 이용하여 캔서 올가노이드를 만들고 항암제 또는 다양한 면역학적 방법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많은 임상 연구자들이 올가노이드를 이용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라 말씀드릴 수 있고 쉽게 디지즈 모델을 만들기 어려웠던 글리오블라스토마의 경우 환자의 조직으로부터 캔서셀을 분리하여 세레브럴 올가노이드에 퓨전시켜 질병 모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즉 내쉬는 매우 만연한 대사증후군이며 임상시험 수가 크게 증가했지만 어떤 약물도 시장에 출시되지는 못했습니다. 프라이머리 헤파토사이트, 헵쥐2 등의 셀 단위 실험 및 로덴트의 이용은 드럭 스크리닝 모델로서 충분하지 않았지만 환자 유래의 내쉬 올가노이드는 마우스 모델보다 더 월등한 병리학적 모사가 가능했습니다.
이외에도 헤파틱 올가노이드는 톡시시티 테스트, 드럭 인듀스드 리버 인저리 등에 대한 연구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21세기 인간의 삶을 피폐화시킨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도 올가노이드에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현재의 코로나 발생 초기 중국의 우한 연구소에서는 저희 뉴마컬트를 이용하여 프라이머리 브론키얼 에피테리얼 셀을 엘라이 방법으로 배양하여 사르스코비2 바이러스에 의한 세포 공격에 대하여 밝혀냈었고, 이후 에어웨이 올가노이드를 이용하여 보다 더 복잡한 구조에서 세포 독성, 사이토카인의 축적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올가노이드는 베이살셀, 클럽셀, 실리에이티드 셀, 고블렛셀 및 ACE2, 템프레스2 등이 포함되어 있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하기 위한 모델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앞서 디지즈 모델링에서도 일부 말씀드렸지만 게스트로인테스티널 오르가노이드의 경우 어덜트 스템셀을 획득이 비교적 용이하고 제너레이션 되는 데까지의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환자로부터 획득한 조직을 이용하여 페이션트 드라이브드 올가노이드를 제작하고 환자 맞춤형 항암요법을 적용하는 클리니컬 메소드의 개발도 가능합니다. 암은 매우 헤테로지니어티한 상태인데 일부의 캔서는 노멀한 배양 조건에서 올가노이드로의 형성이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레이트 스테이지의 콜로렉터 캔서 조직은 올가노이드 제너레이션 시 니시 팩터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윈트나 알스폰딘 등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리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가노이드는 스템셀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스템셀이 효과적으로 발현하기 위해서는 니쉬 인바이러먼트가 존재하게 됩니다. 많은 줄기세포 학자들이 각 올간의 제너레이션에 기여하는 스템셀 주변의 니쉬 셀들을 확인하였습니다. 가령 인테스틴의 경우 LGR5 스템셀 옆에 페네스셀이 니쉬셀로 존재하지만 콜론의 경우 REG4셀이 니쉬 엔바이러먼트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같은 배양 조건에서 배양되더라도 올가노이드는 니쉬셀들에 의해 서로 다른 디퍼런시에이션을 하게 되며 몰폴로지도 다르게 됩니다. 앞서 3D를 2D로 바꾸어 배양하는 기법의 설명에서 트랜스웰 모양을 보셨을 텐데요. 이 트랜스웰을 이용하여 다양한 코컬처 방법을 고안해낼 수도 있습니다. 트랜스웰 안쪽과 바깥쪽 모두에 매트릭스를 코팅하여 한쪽에는 올가노이드 드라이브드 셀을 시딩하고 다른 쪽 면에는 이뮨셀을 어태치하여 박테리아 감염 및 이뮨셀에 의한 엔테로이드 셀의 형태 변화, 아이온, 뉴트리언트, 사이토카인, 시크리티드 팩터, 배리어 펑션 등에 대한 결과를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를 포함한 인간 유래의 올가노이드는 바이오 뱅킹 및 드럭 스크리닝이 가능하며 캐릭터라이제이션이 완료된 올가노이드는 향후 또 다른 기술 개발, 드럭 개발에 있어서 보다 빠른 접근 및 결과 도출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게스트릭 올가노이드를 제너레이션하여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에 대한 연구도 가능합니다.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를 올가노이드에 인젝션하고 주요한 독성인자인 캐그A에 의한 신호 전달의 간섭, 상피세포의 변화와 이에 따른 암으로의 발전 등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에 의한 세포와 시그널들의 상관관계를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에 영향을 미치는 미생물에 대한 연구는 물론 뉴트리언트의 흡수, 염증 반응, 이미징, 바이오 엔지니어링 또한 올가노이드 연구의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템셀 테크놀로지에서는 현재 다양한 온라인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실험 과정을 설명하는 온디맨드 코스는 레지스트레이션 후 무상으로 그 과정을 보실 수 있으며 비용이 들긴 하지만 소수의 인원이 참가하여 실시간으로 실제 랩에서 발생되는 모든 실험 과정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버추얼 랩 트레이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올가노이드와 관련해서는 인테스티널 및 세레브럴 올가노이드에 대한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더하여 저희 스템셀 테크놀로지 웹사이트에서는 올가노이드 연구와 관련된 웹이나 테크니컬 팁, 포스터 등 다양한 올가노이드 관련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제 세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BMS의 함수경 과장이 올가노이드 제품 관련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오며 함수경 과장 세션 이후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BMS에서 스템셀 제품 담당하고 있는 함수경입니다. 전반적인 설명을 들으셔서 이제 스템셀 테크놀로지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오가노이드 관련 제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모든 제품들의 프로토콜이나 이런 거를 다 설명드리기는 너무 짧은 시간이고 오버뷰로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가노이드를 생성하는 방법 중에는 그 전에 이제 오종수 학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HPC에서 드라이브된 오가노이드 혹은 어덜트 스템셀에서 드라이브된 오가노이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저희 제품도 역시 줄기세포에서 분화하는 제품과 아니면 티슈나 어덜트 스템셀에서 오가노이드를 배양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목에서 볼 수 있다시피 스템디프 스템디프 오가노이드 키트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줄기세포에서 분화될 수 있는 오가노이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컬트 오가노이드 제품 이렇게 되면은 이제 티슈나 아니면 이제 프라이머리 나중에는 이제 런 같은 경우는 프라이머리 셀에서도 컬티베이션을 통해서 오가노이드를 생성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제품을 이해하는 데 조금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브레인 혹은 뉴럴 오가노이드 관련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제품으로는 스템디프 세레브럴 오가노이드 키트입니다. 근데 이제 이 키트를 사용하시다가 브레인에 조금 더 스페시픽한 리전의 오가노이드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벤트럴 포어브레인 혹은 도설 포어브레인 오가노이드 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템디프 뉴럴 오가노이드 메인티넌스 키트도 함께 있고요. 가장 신제품으로는 코로이드 플렉서스 오가노이드 디퍼런시에이션과 매추레이션 키트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제품 역시 스템디프 라이닝으로 IPSC에서 오가노이드로 분할을 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브레인 외에 다른 장기로는 렁 혹은 키드니 오가노이드 분할 키트가 있습니다. 스템디프 브랜치 렁 오가노이드 키트와 그다음에 스템디프 키드니 오가노이드 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제품으로 블러드 베슬 오가노이드 그리고 가스트릭 오가노이드 디퍼런시에이션 키트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모두 스템디프로 시작하므로 IPSC에서 오가노이드로 분할을 할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인테스틴 오가노이드의 경우는 IPSC에서 분할을 하여서 오가노이드를 생성을 하실 수 있고요. 티슈에서 역시 오가노이드를 생성하실 수 있는 두 가지의 라인이 모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스템디프 인테스티널 오가노이드 키트의 경우 IPSC에서 분할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테스티컬트라고 시작하는 제품들로는 제품들로 티슈에서 크립트를 아이솔레이션해서 배양 혹은 분할을 할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인테스티컬트는 마우스용과 휴먼용이 있습니다.
휴먼의 경우 그로스와 디퍼런시에이션 용으로 나눌 수 있고 추가로 휴먼으로는 시름 프리 제품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테스티컬트 같은 경우는 그로스 미디엄과 디퍼런시에이션 미디엄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그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로스 미디움으로 오가노이드를 키울 때는 오가노이드의 형성을 확인을 할 수 있으나 뮤커스 생성을 역할을 하는 먹2 혹은 엔도크라인 마커인 크로모그네인 R을 확인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디퍼런시에이션 미디움으로 바꿔주시면 오가노이드 분할을 도와서 먹2나 크로모그네인 A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리버 오가노이드를 위한 헤파티컬트 역시 마우스와 휴먼이 있습니다. 휴먼 역시 작년 9월에 출시가 되어서 그래도 신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팬크리아스 오가노이드를 위한 팬크리아 컬트도 마우스와 휴먼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내드릴 제품은 누마컬트입니다. 렁의 프라이머리 셀에서 트랜스웰에 누마컬트 ALI 혹은 ALIS로 분할을 시켜주시면 라지 에어웨이 혹은 스몰 에어웨이로 분할해서 실리아 형성을 하고 모노레이어로 모노레이어로 오가노이드로 분할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프라이머리 셀로 누마컬트 에어웨이 오가노이드 키트로 분할을 하여 주실 경우 매트리젤 안에 오가노이드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오가노이드 경우 루먼이 동그랗게 안쪽에 유지를 할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실리에이티 셀들이 바깥으로 형성이 되게 원하신다면 에피컬 아웃 에어웨이 오가노이드 미디움을 사용을 해주시면 오가노이드가 뒤집어진 형태로 생성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된 제품입니다. 정말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가노이드 제품으로는 이 리스트는 이런 게 다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즌 오가노이드를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우스 인테스티나 오가노이드, 그리고 마우스 헤파틱 오가노이드, 그리고 마우스 팬크라이틱 오가노이드도 만약에 티슈나 IPSC에서 분화가 어려우신 분들일 경우 구매를 해주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